지리산 인근에서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지만 올겨울 강수량이 적어 채취량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5살 A모 씨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은 물론 전북의 일부 지자체에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읍 씨가 올해 축산 악취 합동 점검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안군이 올해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과 신성장 사업인 수소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발전하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수가 지난 지리산 자락에서는 최근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고로쇠물은 보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올겨울 강수량이 적어서 채취량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채취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 일대입니다. 주민들이 15리터들이 고로쇠 채취 물통을 들고 산을 오릅니다. 계곡과 능선을 따라 오르면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 나무 군락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관을 꽂으면 맑은 고로쇠물이 한두 방울씩 맺힙니다. 이처럼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해 놓으면 3일에서 5일이 지나야 15리터가량의 고로쇠물이 모아지게 됩니다. 지리산 자락 일대에서는 7만여 그루가량의 고로쇠 군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고로쇠물은 맑은 공기와 물, 비옥간 토양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향과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발이 높고 산 높이가 높고 이 나무가 자생하는 게 자연생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뱀사골 물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미끄럽고 또 산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지요. 이 길도 없고 자연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또 이 물통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요. 지리산 일대 고로쇠 나무는 해풍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 같은 고로쇠물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매년 지리산 뱀사골에서 고로쇠 약수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산 고로쇠는 예전부터 뼈해나 당뇨 또 이장병에 좋다고 효능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고로쇠 축제를 홍보를 위해서 매년 고로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로쇠 축제를 통해서 고로쇠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이 풍부한 고로쇠물은 이뇨작용을 덮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찾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겨울 강수량이 적어 채취량이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과 2월 강수량이 평년 기준 절반을 웃도는 정도에 그쳤고 3월 들어 기온이 15도씨를 넘어서면서 고로쇠 수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너무 따세요. 좀 추워야지 고로쇠도 나오건데 고로쇠 채취는 이제 우리 물량은 올해는 양이 한 30%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국립공원하고 산림청하고 조율을 해서 채취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에서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지리산 일대 농민들은 본격적인 고로쇠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봄에 약수를 찾는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은 물론 전북의 일부 지자체에서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합동 점검과 함께 무인악취 포집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정읍시 덕천면 일대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며 수십 년째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그 악취로 인한 피해는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들에 나와서 일하거나 집에 있으나 집에 있어도 문을 못 열어놓고. 축산업의 발달로 관련 시설은 늘어났지만 악취라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습니다. 정읍 지역에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이 1,898개가 있고 분뇨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315개로 관련 시설만 2,213개입니다. 지난해 정읍시가 551곳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 결과 42개 업체가 적발돼 사법처분과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악취 검사는 62건 가운데 14건이 위반돼 전체의 22.6%를 차지했습니다. 정읍시는 악취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악취가 많이 이제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는 이제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포집이 돼서 저희가 그 이제 농도에 따라서 그 이제 조치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과감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정읍시는 돼지 축사 등 시설을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악취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CJ 헬로 전북방송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과 신성장 사업인 수소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발전하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해와 올해 초 이뤄낸 성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가력항 확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돼 1,012억 원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부안군 최초로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어 더욱더 내실 있는 행정을 해나가는 데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2019년 예산이 이제 6천억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 5천억 달성한 지 딱 1년 만에 6천억 시대를 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2016년, 17년 항상 꼴찌였는데 5등급으로 꼴찌였는데 작년에 드디어 2등급으로 3단계 수직 상승해서 우리 부안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거고요. 지난해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3년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 부안군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기대 효과가 6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휴양 관광 상품 개발과 변산 해수욕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를 새만금 잼버리 성공 원년으로 성공 개최 원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과정활동 장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과정활동 장소 뭐 수상, 뭐 해상, 또 육상, 또 뭐 산악, 또 문화. 권익현 군수는 앞으로의 부안군 운영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군민 소득 향상으로 군민 행복이 커지고 이를 통해 부안에 사람이 늘어나게 한다는 부안 3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안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에서 행복하게 해줘야 또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지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또 아동,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려고 그렇게 3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소득업, 행복업, 사람업이란 부안 3업을 통해 부안을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권익현 부안군수. 최초로 예산 규모 6천억 원 시대를 맞은 부안군이 어떤 발전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해외에서 불법 음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5살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해외 인터넷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수사 과정에 100억 원대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 계좌를 추적해 기소 이전에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의 한 교회에서 LPG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5시 10분쯤 부안읍 한 교회 식당에서 요리를 하다 LPG통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던 박모 씨 등 신도 2명이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새면서 LPG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부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남원시 옥전제 등 모두 28곳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취수시설 보강 등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홍수 예방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97개의 재해 위험 저수지를 지정하고 지난해까지 46곳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공 실내 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북 지역에는 정읍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과 남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공공 실내 수영장 2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리 잔류 염소와 수소 이온 농도, 탁도 등 8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공공실내 수영장은 하루 3회 이상 여과기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시설을 점검하는 등 수영장 수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곳에 대해서 컨설팅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3.1운동에 숭고한 목소리가 정읍시 태인면 일대에서 재현됐습니다. 정읍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은 3.1 기념탑 참배 이후 태인초등학교에서 태인장터 사거리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며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정읍에서 재현된 태인 3.1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기미 독립선언서 발표 이후 태인 장날이던 같은 달 16일 정오에 맞춰 태인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입니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참석자 모두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운동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이거 태인은 구국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앞장섰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 태인 지역에서의 3.1 만세운동 의미는 대단히 깊고 또 우리 후손들로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의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애국 애족을 위한 활동들은 끊임없이 중심이 돼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들이 참 그때 많이 희생하셔갖고 저희 친할아버님부터 집안 어르신들 또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희생됐던 그런 얼이 섬겨진 곳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자손된 입장에서 꼭 참석을 합니다.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사업지로 확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3년까지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장류를 기반으로 발효산업과 함께 유용 미생물 은행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유용 미생물 은행이 구축되면서 7,300억 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형미생물은행 최종 확정으로 100년 먹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을 세계적인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는 춘향제가 5월 8일부터 광안루원과 남원 예촌 일원에서 5일 동안 열립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로 600주년을 맞는 광안루에서 봄날 꿈같은 축제를 즐기자는 뜻을 담은 광안춘몽을 주제로 춘향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전통 문화 행사와 공연 예술 행사, 놀이체험 행사, 부대 행사 등 4개 분야, 24개 종목으로 결정됐습니다. 전통 문화 부문에서는 춘향 선발대회와 춘향 국악대전, 사랑 등불 행렬이 선보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신학기를 맞아 단체 생활로 인해 퍼질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소는 작년 일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수두가 유행했던 만큼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야 한다며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군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은 센터 운영과 주민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4대 목표를 달성하고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직평선 학단 공무원 시험 준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반 모집 인원은 모두 90명이며 사회적 배려 계층과 김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집 인원의 20%로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 혹은 거주자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가능합니다. 하늘은 맑은데 그 하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를 가득 뒤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의 농도는 평소의 3배에서 최고 7배 정도 높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3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요일에는 낮 동안 연무가 끼면서 공기의 질이 더욱 안 좋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구름 적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봄이 성큼 다가오며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먼지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닷새 연속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자녀분들 학교 보내실 때 마스크 꼭 챙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16도 내외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상당히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일교차까지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